아동만 보면 발기가 잘 되는데 꼭 여자친구나 아내랑만 하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대 초반에 발기부전 약제를 먹으면 평생 이 약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매일 드실 경우 갑자기 성관계가 일어났을 때 단단한 정도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개선된다는 보고가 있었고요. 유산소 운동을 충분히 하시는 것이 발기 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한 번도 성관계를 하지 않았던 남성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아산병원 비뇨기과에서 근무했었던 박정주라고 하고요. 현재는 이제 이수역 근처에 있는 강남 가대 비뇨기과에서 봉식이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요로 개혁을 이제 썼던 저자 중에 한 명이고요. 책을 쓰면서 많은 걸 이제 공부하고 또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요로개혁의 또 다른 저자 김윤중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똑같이 비뇨기과 트레이닝 하다가 지금 잠시 나와 있는 상황이고, 저는 강남 삼성역에 서울 리더스 비뇨기학과에서 부원장으로 공직의사로 지금 근무 중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있고요.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소위 말하는 이제 야한동영상 줄여서 아동을 많이 볼 경우에는 발기부전이 잘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로 2020년에 한 3,400명 정도 이제 성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포르노 시청 빈도나 이런 것들과 발기부전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이제 자위를 자주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큰 관련성이 없었지만 포르노의 특정 빈도 이상 많이 보신 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발기부전이 같이 동반되어 있었다는 연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이제 그럴 수 있는 게 이제 포르노 산업은 굉장히 고도로 발전돼서 극도의 흥분을 얻도록 만든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전문 배우들이 나오고 과장된 표현들, 그 다음에 과장된 음악들, 이제 실제와 다르게 굉장히 화장이 잘 된 남자와 여성들 이런 것들이 그 영상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자극적이고 정제된 영상을 보다가 실제 성관계를 하게 된다면 생각보다 포르노와 다르게 몸은 힘들고 지치고 땀 냄새가 나기도 하고 이제 시각적으로 생각보다 자극적으로 보이기에는 불을 끄고 하는 케이스가 좀 많고 이런 이제 자극의 괴리가 발기부전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는 젊은 한 20대 굉장히 극초반 환자분들 중에서도 전혀 발기부전이 있을 이유가 없는 분들인데 이런 케이스가 꽤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저희 교과서에서도 발기부전의 가장 흔한 원인이 심리적인 원인이고 이게 한 70% 정도 차지를 하는데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도파민에 절여져 있는 뇌가 일반적으로 그냥 이제 뭐 여자친구나 아내랑 할 때는 그게 안 나오는 거라서 그러니까 아동만 보면 발기가 잘 되는데 꼭 여자친구나 아내랑만 하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그런 너무 시각적인 자극을 많이 받다 보니 이게 좀 묻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예 안 보는 것 자체가 이제 막상 해보면은 소위 이제 뭐 금딸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긍정적인 반응을 말씀드리는 거는 부부끼리 얘기를 충분히 나눠라 이겁니다. 왜냐면은 부부끼리 같이 소위 야동 같은 걸 보면서 이제 이런 것들 얘기를 나누고 자기는 내 이런 부분이 뭔가 도움이 됐어? 아니면은 난 이런 부분이 불편했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하면서 진솔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그런 것들 없이 특히 젊은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뭐 상대방을 무조건 만족시켜야겠다. 그리고 그거를 그 기준이 야동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는 한 50분 동안 멈추지 않고 움직이던데 나는 왜 15분밖에 못하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뭐 의학적으로 15분, 20분 정도 하시는 거는 크게 지장이 없으신 상태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것에 대한 기준치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남성과 여성과 성이 다름을 인지하고 요거에 대해서 서로 충분히 이야기를 소통하고 하는 게 건전한 부부관계가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발기부전을 안심시킴으로써 그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해서 발기부전이 호전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정말 심리적인 안정이 네네. 중요한 게 안 서니까 이제 보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아씨 이러면서 아이 나도 안 돼 이러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막 금해라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좀 심리적으로 많이 편안하고 내려놓는 게 중요하고 너무 또 막 이거를 금하고 이런 방법보다는 조금 뭐 줄이거나 아니면
너무 조금 센 영상 말고 일반적인. 좀 그나마 좀 네네. 도파민 디톡스 시킬 수 있지 않을까. WWE 앞에 있는 게 있잖아요. Don't try this at home. 이제 그거는 자극을 위해서 좀 지나치게 과장된 영상이기 때문에 포르노 영상을 실제로 재현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 텐트 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아침에 텐트라고 부르는 아침 발기가 정상적으로 되시는 분들이 막상 실제 성관계에서 잘 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경우가 꽤 있어요. 네, 이런 경우는 마음의 문제, 심리적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서 20대 초반 굉장히 건강한 분들도 처음 성관계를 갖다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문제는 처음에 조금 실패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이것이 좀 트라우마가 돼서 계속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내가 문제가 없다는 거를 좀 자신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실제 진료실에서도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이제 환자분의 이제 성기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고 조금 자신감을 갖게 해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서 조금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자신감을 갖고 해보시라는 얘기를 꽤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처음에 막 마음가짐 하나만으로 뭐 정신을 단련해가지고 하는 건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초기엔 약간의 발기부전 약제, 혈관 확장제를 조금 사용해서 성공적인 성관계 경험을 갖도록 유도하는 게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거 지금 약 먹으면 이 나이에 20대 초반에 발기부전 약제를 먹으면 평생 이 약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절대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제대로 된 성관계 경험을 갖도록 그 시도 자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자전거의 보조바퀴 목적으로 조금 드린다고 설명드리고 있고요. 이해를 잘 하시고 잘 따라주시고, 그 성공적으로 성관계를 갖고 오신 다음에는 그 다음엔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이제 또 사실 젊은 분들이야 당연히 이게 심리적인 게 제일 큰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노화 때문에 안 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또 심리적인 원인 말고도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성기로 가는 혈관이 점점 안 좋아지게 되고, 또 나이가 들면 이제 신경도 많이 죽고 둔해지게 되기 때문에 노화 때문에도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혈압이나 당뇨, 고지혈 같은 그런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시면 더더욱 이런 폐회행이 좀 빨리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절을 미리 좀 잘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한 번도 성관계를 하지 않았던 남성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는, 첫 성관계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런 무드가 있을 때 절대 만취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술자리에 뻗어서 주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서 알 수 있듯이 알코올은 이미 알려진 신경 반응을 차단하는 진정제에 속하는 약물이에요. 근데 발기는 신경계가 일단 흥분을 딱 해야 스파크가 튀어야 음경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들이 확장되면서 일어나는 신체적 반응이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아무 질환이 없어서 발기 해면차 굉장히 튼튼한 사람이더라도 그 신경이 술 때문에 자버리고 있으면 발기를 하기 힘듭니다. 근데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은 욕한다더니 벌써부터 지금 문제가 있는 거야? 이래버리면 그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이후에 성관계도 좀 힘들어지고 좀 그런 것 때문에 연인관계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첫 경험은 본인이 인지만 할 수 있다면 가능한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진행하는 것이 여러모로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술 먹고 하지 말아주세요.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이제 나이가 드시면 그런 다른 질환 때문에 발기가 안 될 수 있어서 관리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약 먹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그 남성 갱년기라고 점점 테스토스테론의 그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한번 이제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은근히 도움이 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좀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호르몬 주사를 맞고 나서 조금 발기력이나 이런 근력이 좀 좋아졌다라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도 예래서 좀 종종 계셔가지고 그런 검사도 한번 해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정말 뭐 약도 안 듣고 뭐 주사도 안 듣고 다 안 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또 수술과이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가 있습니다. 이게 또 수술로 가까이 그 저희 뭐라고 하죠? 그 로보캅처럼 고추도 이렇게 딱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버튼 누르면은 물 들어가서 쫙 발기시킬 수 있는 수술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절대로 약도 안 되고 그 절대 좌절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버튼 누르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이제 실리콘으로 말랑말랑하게 쌓여 있는데 안에 철심이 들어간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환자분들의 이제 뭐 실제 원하는 스타일에 따라 가지고 수술 결정할 수 있는 다양한 남성들을 위한 수술 방법이 개발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상담하시고 한번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발기부전 단독으로 오신 분들은 조금 적고요. 보통 뭐 조루가 동반돼 있을
있으시다거나 이제 다른 증상, 질환들이 조금 동반되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데요. 일단 대부분 말씀하신 그거예요. 뭔가 상대방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봤는데 이때 안 돼가지고 그 이후로 안 된다. 그러니까 항상 그 얘기를 해요. 특정 사건 때 이게 안 되더니 그 이후로 안 된다는 얘기를 꼭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인 문제예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내가 남자로서 기능이 조금 망가져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이제 사건이 한번 일어나니까 진짜 내가 진짜 문제가 있나 보다. 내가 20대 젊은 나이인데 경우에 따라 군대 갔다 안 갔다 오신 분들이 이 나이에 벌써 발기부전이라는 이게 말이 되나? 이런 것들이 이제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제 조금 유행했던 밈 중 하나가 야인시대에 나오셨던 특정 배우분이 얘기했던 고자란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로 진짜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료실에서 아치면 되는데 성관계마다 실패를 10번 이상 해서 내가 고자가 아닌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을 해드리는 거죠. 우선은 아침에 발기가 되신다는 거는 그 혈관 구조물 자체가 망가진 건 아니니까 마음 문제라서 일단은 도움을 약간 받아보시고 그때 성공하신 환자분 문제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우선 첫 번째는 유산소 운동이에요. 단순히 이제 그 근력 운동만 하시는 것보다 유산소 운동을 충분히 하시는 것이 발기 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이게 순차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 심폐 기능을 높이고 혈관 확장과 혈순환을 돕는 게 유산소 운동이라 하잖아요. 근데 발기는 결국 음경이 안에 있는 혈관 뭉치 안에 피가 몰려 들어가가지고 발기가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혈관 자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유산소 운동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단순 걷기처럼 저강도 운동을 하는 건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적어도 숨이 조금 차가지고 옆 사람이랑 대화가 살짝 힘들 정도로 그 정도의 운동을 하시는 것이 이제 제대로 된 유산소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근육 단련을 시키는 근력 운동도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 하체를 하는 게 정력에 좋다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이 외래에서 종종 보여요. 근데 정확한 거는 큰 근육을 사용했을 때 하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을 때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혈중 테스토스테론 연구 수치가 올라갔다는 연구가 있는데 그 근육량을 늘리기 제일 편한 운동 중에 하나가 하체이긴 해요. 그런 것들이 조금 섞여서 와전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그거랑 별개로 이제 변을 누는 도중에 조금 끊을 때 사용하는 근육이 있어요. 그 골반 바닥 근육, 골반은 저근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튼튼해지고 두꺼워진다면은 발기 시 혈류가 새어나오는 걸 조금 방지해주고 그런 것들을 단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케겔 운동이라고 유명한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 책 안에 잘 소개해드렸으니까 쭉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발기능은 소위 말하는 건강한 생활을 할 경우 일반적으로 호전이 잘 돼요. WHO 국제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운동 지침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일주일에 150분, 2시간 반 정도 숨이 찰 정도로 유산소 운동을 하시고 주에 2번 정도 근력 운동을 하실 것을 이제 젊은 성인 남성들에게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지침을 그대로 환자분들에게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 150분이면 하루 30분이면 주 5일, 하루 1시간이면 주 3일 정도 이렇게 똑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발기만을 꼭 집어서 강화시키는 운동은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성행위 자체는 전신 운동이잖아요. 특정 근육만 사용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뭐 자세 때문에 자세를 잡기 위해서 전신을 골고루 발달시키는 것이 결국 성관계도 더 잘할 수 있고 발기능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발기부전 약 같은 경우는 일정 상황에서 먹는 약이라고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이제 가장 유명한 약인 비아그라 때문입니다. 발기부전 약제의 대명사인 비아그라는 이제 발기부전 약제 중에서도 그 지속기간이 굉장히 짧은 편에 속하는 이제 성관계 때만 복용한 약물에 속하고요. 근데 다만 그게 가장 처음에 만들어진 발기부전 약제였고 그 이후로 이 약이 발달함에 따라서 장기간 작용하면서 몸 안에서 오랫동안 발기 해면체를 혈관 덩어리를 확장시키는 효과를 지닌 약물이 개발되었는데 이게 타달라필이라는 성분입니다. 비아그라의 성분인 실데나필 같은 경우는 약효의 지속 시간이 4시간가량으로 굉장히 짧아요. 근데 다만 타달라필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서 하루 반 정도로 굉장히 긴 편입니다. 요즘에는 유데나필이라는 12시간 정도 지속되는 약제도 개발되어서 이런 것들을 매일 드실 경우 굉장히 저용량이에요. 성관계용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용량을 드시게 되면은 발기 해면체에 꾸준히 혈액이 공급이 되게 되면서 이제 감각이 좀 되살아난다든지 평상시에 이제 그 아침 발기라든지 이제 평상시에 갑자기 성관계가 일어났을 때 돌발 상황에서 이제 단단한 정도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개선된다는 보고가 있었고요. 그 외에서도 이제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이 조금 소변을 누시기 좀 불편하다, 이제 소변 주기가 약하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이제 혈류 공급이 좋아지는 걸로 추측을 합니다만 약간 소변 속도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서 이런 약들은 매일 먹도록 개발된 발기부전 약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만병통치약이나 뭐 모두가 먹을 수 있는 약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혈관 확장제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어떤 혈관도 사실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에 있는 혈관이 늘어나면 코 막힘, 얼굴에 있는 혈관이 늘어나면 얼굴이 좀 빨개지거나, 경우에 따라 머리 안에 있는 혈관이 늘어날 경우 좀 두통 같은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성관계에 만약 지장이 있다, 막 머리가 아파서 나 성관계 못할 것 같아, 이런 분들은 좀 약을 바꾸도록 말씀드리고 있고. 약간 좀 추가를 좀 하자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약을 먹을 때 매일 요법이 있고 관계 전에 먹는 요법이 있다고 설명을 드리는데, 매일 요법은 항상 막 불끈불끈하게 막 할 정도로 고용량을 주는 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저용량으로 꾸준하게 깔아주는 약이고 혈류량을 증가시켜주는 약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고용량 약은 한 번에 고용량으로 혈류가 가게 해서 이제 관계 직전에 이제 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약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제 약의 형태가 두 종류가 있어요. 알약 형태가 있고 필름형이 있는데, 이게 또 물어보면 알약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필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필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유가 숨기려고 쓰시죠. 몰래 이제 좀 씻고 와요. 그래서 딱 붙이면은 바로 녹는 약이기 때문에 필름 약을 좀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뭐 아까 잠깐 나왔지만 타다라필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흔히 아실 겁니다. 시알리스라는 약으로 판매되고 있고, 그게 이제 아까 뭐 설명해 주셨지만 한 하루에서 하루 반 정도 가는 약인데, 그래서 그거를 약간 주말 약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주말 내내 이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딱 이 토, 일 이렇게 그런 식으로도 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그 비뇨기과에 오기가 조금 멈칫할 수가 있긴 있어요. 왜냐면은 다들 막 약간 긁적이면서 들어오거든요. 이게 왜 와도 되는지 근데 와서 약을 처방받으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왜냐면은 사실 막 공용 화장실 가보면 명함에 막 약 이렇게 판다 이런 식으로 약간 찌라시 같이 이렇게 부러져 있는 거를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나라에서 이제 허가된 공장이냐 아니면은 진짜 가라로 만드는 약이냐가 차이가 많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뭐 위생이나 그런 주변 환경들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약 하나 용량이 똑같이 N등분되어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00ml짜리라고 해도 이제 정말 잘 공정을 시켜서 이거는 뭐 99.5, 요거는 뭐 100.5 이런 식으로 미세한 차이 있는 정도는 괜찮은데, 가라약은 이게 한쪽으로 몰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 200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냥 밀가루 덩어리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너무 고용량이 몸에 들어갈 수도 있고 효과가 아예 없는 그냥 밀가루 덩어리만 들어갈 수도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물론 값이 비싸기도 하고 그런 가라약이 되게 싸기도 한데, 이게 이제 어떻게 관리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사실 책임을 아무도 져주지를 않습니다, 그건. 그래서 안전하게 복용하려면은 그래도 진짜 공인된 그런 제약회사에서 만든 약을 복용을 하시는 거를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 역지사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약을 불법으로 싸게 만들고 있는데 굳이 이제 쇳가루 첨부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약 성분을 제대로 나눠지게 하는데 내 비용을 투입할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만들어서 뿌릴 것인가. 왜냐면은 아무도 그 공장을 신고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국내에 있는 허가된 공장에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은 바로 뉴스 뜨고 이제 징계를 받고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런 징계를 할 만한 것도 없고 신고할 것도 없으니까 공장주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는 게 금전적으로 이득이 될 거라고 역지사지로 생각하시면 조금 이런 약을 좀 피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